AI 융합교육 어떻게 주도하면 될까요? 머신러닝 포 키즈 각설탕의 숨은 비밀입니다. 일단 도입 영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지읒, 미음, 치읓은 직류면체인데요. 학생들에게는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실험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어떻게 될지 계속 예측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때 모양이 변하는 이유는 스포이드로 쳐서가 아니라 용해 현상에 의한 것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각설탕의 변화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용해와 용액의 개념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머신러닝 포 키즈는요, AI가 여러 도형의 모양을 구분하는데요.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AI는 영어의 다양한 텍스트, 숫자, 이미지, 그리고 사운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미지, 그러니까 직육면체, 정육면체를 인식시킬 예정입니다. 머신러닝 포 키즈는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을 단순화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왓슨이라는 의료 전문 인공지능을 만든 IBM사에서 제공했어요. 자, 이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학습시키는 데이터 하나하나, 삼각형, 직사각형의 모양, 원의 모양,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하고요.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름을 분류해서 붙인 이름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레이블, 직육면체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머신러닝 포 키즈 주소를 QR코드 혹은 주소창에 입력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입니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각설탕의 모양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때는 직육면체, 정육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을 직육면체인 한글로 입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만 인식하는 머신러닝 포 키즈의 특성상 큐보이드 쉐이프라는 직육면체의 영어를 제시를 해줍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큐보이드가 직육면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직육면체라는 용어를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그냥 각설탕과 각설탕이 아닌 모양 두 개의 레이블을 구분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 AI를 학습시킵니다. 이때 데이터는 5개 이상이어야 하고 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학생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이블을 분류해서 자료를 제시하게 되고 탐색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더 AI가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뒤에 나올 용해와 용액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것인데요. 바로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젖은 각설탕의 레이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지 않은 각설탕, 그리고 각설탕의 모양이 아닌 동그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젖은 각설탕이 입력이 됩니다. 이때 사진 찍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특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줌 화면 같은 경우와 카메라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리기 기능이 따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우스와 클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3개의 레이블을 똑같이 그리기로 만들어서 학습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학습과 평가 단계에서는 잘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훈련 옆에 학습 평가 클릭하신 뒤에 웹캠으로 혹은 그림 그리기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이 각설탕을 촬영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연 무엇으로 AI가 인식할까요? 그렇습니다. 직육면체로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98%의 정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껍질을 벗긴 하얀 직육면체, 즉 하얀 각설탕을 2개 연이어서 붙이면요, 네, 무려 100%의 확신으로 직육면체를 알아냈습니다. 과연 색이 같아서일까, 설탕인 거 알아서일까를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합니다. 젖은 각설탕의 경우에는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5분 전에 촬영한 각설탕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AI의 학습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젖은 각설탕의 모양으로 분류는 하되 49%의 가능성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각설탕에 숨은 개념들을 정리해 줍니다. 바로 규칙을 발견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학습지에 학생들이 직접 그린 각설탕을 AI로 인식시켜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이때 어떤 친구는 이거 직사각형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교과서에서 직육면체가 무엇이며 직육면체가 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각설탕 하나하나가 가진 모서리를 빨간 선으로 그어주면서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정육면체로 한다는 것도 또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였느냐 아니면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였느냐에 따라서 각각 직육면체 그리고 정육면체로 나뉜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설탕의 개수와 모양에 따라 그 명칭도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직육면체, 정육면체의 구성 요소인데 용해가 되면서 모서리 그리고 꼭지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왜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심화되어 5학년 1학기 때 배운 개념들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질하게 섞인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고 이 용액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 개념과 과학 개념을 융합하여 이해할 수 있고요. 마무리 작업으로는 각설탕의 비밀을 AI 웹툰으로 제작을 해봅니다. AI로 인물의 표정에 맞게 대사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AI 웹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컷 만화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만화에 맞게 실제로 AI 웹툰 만화를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한 결과 AI 인식 결과가 꽤 정확했고 학생들은 수학, 과학에 관련된 개념을 성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배운 내용을 4컷 혹은 그 이상으로 더 확장하여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잘 녹여서 웹툰으로 만들어내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